혹시 여러분들 강아지를 키우거나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강아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궁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도대체 이 녀석은 무슨 생각으로 이럴까 하는 거죠. 오늘은 강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꽤 많죠? 물론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저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키우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갓 2달 된 강아지를 데려왔는데요. 검정색 말티푸입니다. 말티푸는 말티즈와 푸들의 혼합견인데요. 아이가 강아지 키우자고 노래를 불러서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이 강아지를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가족이 되었죠.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강아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인류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인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강아지는 확실히 인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의인화를 하면서 강아지에게 이름도 붙여주고 옷도 입히고 하지만 그렇다고 강아지가 인간인 것은 아니죠. 그러다가 이 책을 발견했는데요. 아주 흥미롭고 강아지에 대해 여러 가지 지식을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바로 개의 마음을 읽는 법, 원제는 Inside of a Dog, What Dogs See, Smell and Know입니다. 개는 무엇을 보고 냄새 맡고 아는가?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가 다른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기도 힘든데 개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니 너무 어려운 일 같죠? 이때 개의 세상, 즉 동물이 바라보는 세상을 움벨트라고 하는데요. 독일어로 주변 환경이라는 의미인 움벨트는 개개의 동물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감각세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개의 시선에서 주변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개는 우리보다 키가 작죠. 덩치가 크더라도 네 발로 걸어 다니니 키는 작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물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는 인간과 달리 감각기관의 발달 정도가 다릅니다. 인간은 오감을 느끼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시각에 의존해서 감각합니다. 그 다음이 청각이죠. 그리고 후각, 촉각을 넘어 한참 뒤에 미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는 다릅니다. 가장 먼저 감각하는 것은 후각입니다. 개의 후각은 인간의 것보다 몇 백만 배가 발달해 있다고 하는데요. 후각이 시각보다 앞서고 그렇기에 새로운 것을 만나면 냄새를 맡으려고 킁킁거립니다. 또 미각이 청각보다 앞서고요. 개에게 우리는 냄새입니다. 사람을 후각으로 인지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인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개는 단지 냄새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냄새를 통해서 시간도 인식한다고 합니다. 즉 시간의 흐름과 함께 냄새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알아차린다는 건데요. 단 2초만 달려도 사람은 거의 4-5개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데 훈련받은 개라면 첫 번째 발자국에서 5번째 발자국까지 남아있는 냄새의 차이만으로 그가 달려간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냄새이기에 개는 혼자 있을 때 자기 자리보다는 주인의 침대에 머물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냄새가 더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의 옷가지를 물고 다니거나 그곳에 뒹구는 것도 우리의 냄새 때문입니다. 또한 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어떤 감정 변화가 있을 때도 냄새를 통해서 아는데요. 그건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땀을 흘리고 땀은 냄새를 실어나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코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냄새를 맡을 수 없지만 코가 예민한 개들은 그 호르몬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또 혈압이 상승하면 화학물질이 더 빨리 신체 표면으로 올라가고 피부를 통해 퍼져나가는데요. 채취와 페로몬이 방출되기에 개는 바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편 개의 시각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는 시각보다 후각이 발달해 있는데요. 일단 개의 시각은 다른 감각을 통해 얻은 정보, 그러니까 냄새로 획득한 정보를 확인하는 역할과 또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역할,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는 우리보다 옆쪽에 눈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개의 시야각은 250도에서 270도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시야각이 180도인 반면에 아주 넓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개는 우리와는 달리 색 구별에 능하지 못합니다. 색 구별에 관여하는 추상체가 우리는 빨강, 파랑, 초록 세 가지 파장에 반응한다면 개는 파랑과 녹황색에만 반응하는 두 개의 추상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들은 파란색이나 초록색 범위 안에 있는 색을 가장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또 디지털이 아닌 일반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우리 인간과 달리 화면 중간중간에 검은 화면이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개들에게 텔레비전은 전혀 생생해 보이지 않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들이 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개가 우리의 얼굴을 핥으면 우리를 좋아해서 핥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호로비츠 박사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개가 늑대와 가장 비슷한 종이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늑대, 코요테, 여우 등의 야생 객과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새끼가 사냥터에 돌아온 어미의 얼굴과 주둥이를 핥는 이유는 구토를 유발해 먹기 좋을 만큼 적당히 소화된 고기를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개는 새끼들과 잠시 떨어졌다가 만날 때거나 서로 친한 개들을 만나면 서로 핥는데요. 그러니까 개는 2가지 이유로 사람을 핥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집으로 돌아온 동료를 환영하고 동료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돌아왔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고요. 다른 한 가지는 만일 무언가를 먹었다면 그 먹는 것을 뱉어내도록 하기 위해 핥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개와 늑대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야생에 사는 늑대와 인간에 의해 가축화된 개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개는 늑대와 달리 우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다. 개는 먹이 위치, 인간의 감정, 벌어지는 사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 눈을 쳐다보고 관찰하는데요. 그렇지만 늑대는 눈길을 피합니다.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권위를 표현하는 행위이므로 위협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개도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개는 상대의 눈을 지나치게 오래 응시하는 행동을 회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보라든지 안도감을 구하기 위해 인간의 눈을 쳐다보고 얼굴을 관찰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을 맞추려는 것은 늑대와 달리 개가 사회성을 갖게 된 변화, 즉 사회적 인지 능력을 길러주는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죠. 둘째, 개를 벌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인간은 개가 바닥에 오줌을 싸면 벌을 주기 위해 고함을 치거나 개를 붙잡아 누르거나 화를 내거나 목줄을 잡아당기거나 합니다. 또 범행 현장으로 데려가 보라고 명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기를 기대하는데요. 그런데 이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합니다. 개에게 소리를 지르면 그 당시에 무섭다고 느껴서 일시적으로 문제 행동이 감소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보다는 어떤 행동이 보상받지 못하는지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즉, 개가 관찰력을 발휘해 스스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터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저질렀을 때는 개가 가장 갈구한 우리의 관심이나 먹이를 주지 않고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만 원하는 것을 주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 점은 제게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저도 저희 집 강아지가 소변을 누면 안 되는 곳에 소변을 누거나 쓸개 봉지를 헤집어 놓고 나면 그 범행 현장으로 데려가서 네가 해놓은 것이 뭔지 좀 봐, 이런 식으로 쳐다보게 하고 그곳에 서 있거나 가만히 누워 있도록 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셈이네요. 그 당시에 제 목소리가 위협적이어서 따르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 학습 효과는 없다는 거죠. 그보다는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황 파악이나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는지 또는 우리가 먹이를 주지 않는지 스스로 관찰해서 알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셋째, 우리는 개가 어디에 소변을 뿌리면 그건 개가 여긴 내 거야 라고 말하기 위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소변 표시의 목적이 영역 표시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개들을 관찰한 결과 암컷, 수컷 모두 소변 표시를 하지만 단지 20%만이 영역 표시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소변 표시는 계절에 따라 바뀌었고 또 구애를 하거나 먹이를 찾아 헤맬 때 더 잦아졌는데요. 개는 소변에 포함된 화학물질 냄새를 통해 소변 주인이 암컷일 경우 짝짓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수컷일 경우 그들의 사회적 자신감은 어느 정도인지 감지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변 표시는 영역 표시라기보다는 그 소변을 본 당사자가 누구이고 그가 얼마나 그 지점을 자주 지나다니는가에 대한 정보와 그가 최근 거둔 승리나 짝짓기에 관한 선호도 같은 것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개의 표현 방식은 어떨까요? 개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자는 몸의 언어라고 합니다. 엉덩이, 머리, 귀, 다리, 꼬리 등을 이용해서 소통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머리, 귀, 다리, 꼬리 등으로 음소를 만드는 몸의 언어라는 게 있다. 개는 이런 언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아는데 나는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오랜 시간 관찰하고 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놀고 싶든 공격하고 싶든 혹은 짝짓기를 하고 싶든 원하던 의도에 따라 몸의 모양과 높이를 바꾸어 표현하는 개의 눈에 인간은 참으로 뻣뻣한 종족일 것이다. 인간은 개처럼 등을 꼿꼿이 편 채 거의 정지한 듯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거나 과도한 움직임 없이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갈 수 없다. 세상에나 인간은 겨우 고개나 팔을 옆으로 돌릴 수 있을 뿐이다. 개는 자세로 공격적인 의도나 겸손을 드러낼 수 있다. 단지 다리를 쭉 펴고 똑바로 서서 당당하게 머리와 귀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전투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쩌면 싸움의 주동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심지어 이때 집중하면서 어깨 사이나 엉덩이 부분에 털이 곤두서게 되는데 이는 각성에 시각적 효과를 줄 뿐 아니라 모근의 피부샘 냄새를 배출해 후각적인 위협감도 줄 수 있다. 전체적인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개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의 머리 위에 자신의 머리나 앞발을 올려놓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는 자신이 더 우세하다고 선언하는 효과를 얻는다. 그 반대 자세, 즉 고개를 숙이고 웅크리거나 귀를 내리고 꼬리를 집어넣는 행위는 복종을 의미한다. 심지어 벌렁 드러누워 배를 드러낸다면 그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저자는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개의 운벨트를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요. 냄새가 너무 중요한 개들에게 비옷을 입힌다든가 너무 자주 목욕을 시킨다든가 냄새나는 장소에서 개를 멀리 데려가 버린다든가 혹은 다른 개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은 개 입장에서 매우 서운하고 안 좋은 일이라는 거죠. 또 개를 데려오자마자 아기 때 훈련을 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개마다 좀 다를 수 있기에 개의 특성을 좀 더 관찰한 다음에 그에 맞는 훈련을 시키는 게 더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를 태어나자마자 훈련하지 않듯이 말이죠. 오늘은 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신가요? 개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많은 개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으니 혹시 개의 마음에 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꼭 권하고 싶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